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미니 배치와 데이터 로드에 관해서 다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킬 때 학습 데이터가 뭐 몇만 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몇만 개가 되면은 컴퓨터한테 한 번에 몇만 개를 다 보고 공부를 해라 라고 시키는 거는 메모리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만 개가 있을 때 이거를 뭐 메모리가 허락하는 한에서 뭐 몇천 개라든가 아니면은 뭐 보통은 뭐 몇십 개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그 학습을 수행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부분 잘랐기 때문에 이걸 이제 쭉 여러 번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연습 문제지가 있다. 전체적인 이런 이제 문제지가 있을 때 그거를 하루에 전체 문제지를 다 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루에 10페이지씩 하겠다. 그러면은 그 10페이지가 한 배치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배치를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었을 때를 원 에폭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는 것과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서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어야 되고 그래서 학습도 수십 에폭, 뭐 100에폭, 200에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딥러닝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었다고 그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읽어야겠죠. 그죠? 뭐 물론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뭐 시험 볼 일이 이제 별로 안 남았지만 네. 어쨌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터레이션을 쭉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 로드를 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데이터 로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셋이 X 트레인 셋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5개 있고 5개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예제이기 때문에 딱 5개의 그 포인트가 있는 거죠. 데이터 포인트.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번에 2개씩 꺼내서 내가 보겠다라고 하면은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데이터셋이라는 텐서 데이터셋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X 피처와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의 리스트를 텐서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 데이터셋을 데이터를 로드한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요 데이터 로더라는 그러니까 요거는 클래스고 그죠? 요건 클래스고 여기 앞에 있는 게 요 로더의 인스턴스.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셋으로 기반으로 만들어진 로더. 그래서 이 로더에서는 배치 사이즈 2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 로더를 포문을 돌리면은 자동으로 X에서 2개, Y에서 2개씩 이렇게 끄집어내 와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커스텀 데이터셋 이제 데이터셋을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그래서 데이터셋과 데이터 로더라는 클래스가 지금 이제 파이토치 안에 있는 겁니다. 파이토치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커스텀 데이터셋 이제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뭐냐 여러분들의 그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토픽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려면은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커스텀 데이터셋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생성하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 안에는 일단 요 대문자 D로 시작하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얘는 추상 클래스라서 예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추상 클래스에서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속 내용물을 클래스에 정해진 속 내용물들을 구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그럼 뭐를 구현을 해야 되느냐? 이닛이랑 그러니까 맨 처음에 데이터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뭐가 그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처리겠죠. 전처리를, 그러니까 데이터 세트를 처음에 준비하는 내용. 그래서 요 언더스코어 init 언더스코어 요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len이라는 함수를 정해야 되는 len. 그러니까 이게 전체 샘플 개수가 몇 개냐를 리턴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get item은 보시면은 여기 괄호하고 self, idx, 인덱스를 하나 더 받습니다. 인자로.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 그러니까 데이터셋 괄호 1 했을 때, i 했을 때 그러면 i번째 샘플을 가지고 오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함수를 여기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실제 예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토치와 torch.nn.functional f 요거를 이제 f로 이렇게 로드를 했습니다. 그죠? 네. 지금 로드를 했고요. 잘 보이시죠?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잠시만요. 커넥트는 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아, 네. 일단 로드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torch.utils.data에서 이 데이터셋과 데이터 로더를 임포트를 각각 합니다. 네, 이렇게 임포트를 하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이걸 이제 막 init, len, get item 이걸 이제 어떻게 다 외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그때그때 구글 검색을 해서 찾아서 그러니까 예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예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맞게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가지고 응용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셋을, 자, 요 클래스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자, 여기에서 커스텀 데이터셋이라고 내가 이제 여기서 새로 정의를 합니다. 제가 새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데이터셋이라고 되어 있죠. 요 데이터셋은 방금 여기서 우리가 임포트한 파이토치의 그 데이터셋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고요. 상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항상 클래스를 define 하고 나면은 요 init이라는 메소드를 요 생성자를 정의해 줘야 됩니다. 생성자. 자, 그래서 이 생성자 안에서 지금 self.x 데이터, self.y 데이터를 지금 define을 합니다. 근데 이 x 데이터, y 데이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데이터를 요 클래스 안에다가 하드 코딩을 해 놨지만 여기서 하드 코딩 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같으면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겠죠. 수십만 개 되는 데이터를 내가 이 클래스 안에다 이렇게 하드 코딩 하는 거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init을 하면은 어떤 데이터를 디렉토리로부터 읽어드리는 내용, 읽어드려서 처리해서 텐서로 바꿔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에서는 좀 더 실제에 가까운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린 후 텐서로 변환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X 데이터와 Y 데이터라는 그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드리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언더스코어 len이라고 하는 요 함수는 요 데이터의 개수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return len self.x 데이터. 자, self.x 데이터 하면은 x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5개다. 그러니까 요 언더스코어 len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내가 이제 어떤 클래스, 예를 들어서 이제 a equal custom data set이라고 이렇게 define을 하고 나면은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len a를 했을 때 5를 출력하도록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언더스코어 len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파이썬 내장 함수인 len에 들어갔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여기에서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길이를 이렇게 출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get item 같은 경우에는 요 인덱스를 받아가지고 요 인덱스에 해당하는 x와 y를 이렇게 리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self.x 데이터에 idx, self.y 데이터에 idx. 그러니까 x와 y 값, 그 i번째의 x, i번째 y를 이렇게 x, y로 리턴하도록 하는 이렇게 이제 커스텀 데이터셋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init, len, get item 요 세 가지를 define 하면은 우리가 이제 커스텀 데이터셋을 정의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밑에처럼 데이터셋 equal 커스텀 데이터셋. 자, 이렇게 정의를 했죠. 자,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는 자, 이제 데이터 로더에다가 요 데이터셋, 커스텀 데이터셋을 집어넣고 배치 사이즈 2라고 주고 셔플 이퀄 true, 그러니까 서로 섞어도 된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죠?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데이터 로더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러 없이 일단 돌아갔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요 데이터 로더, 지금 요 데이터 로더 인스턴스를 이제 포문을 돌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뉴머레이트를 하면은 원래는 데이터 로더에 있는 거 하나씩 꺼내면은 그 데이터 로더의 내용물이 여기 샘플즈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배치 인덱스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치 idx, samples in enumerate data loader.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첫 번째 거는 x가 이렇게 두 개, y가 이렇게 두 개. 두 번째 거는 x 이렇게 y 이렇게. 세 번째는 이제 x 하나, y 하나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5개 있었으니까 2개씩 꺼내고 마지막에 1개가 남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일단은 우리의 이제 간단한 모델 여기 이제 torch.nn.linear 3,1이라고 돼 있는 요 모델을 우리가 만들면은 요 모델은 그 저번에 했지만은 이제 3x1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3x1 매트릭스. 그래서 요 리니어는 뭐죠? 그러니까 선형 변환. 리니어 레이어는 리니어 클래스는 선형 변환을 수행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3,1이라고 하는 건 인풋이 3디멘전al 3차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x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차원이고요. y가 하나, y가 숫자 하나로 나오니까 1차원이 아웃풋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3,1으로 해서 일단 이 모델은 요 리니어 레이어 하나로만 돼 있는 아주 단순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자, 옵티마이저에다가 우리가 트레이닝 시킬 파라미터를 여기 집어넣어주는 모델.parameters.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냥 모델 안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주면 되고 이것 사실 대부분의 경우 옵티마이저는 그냥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20 에폭 동안 돌릴 겁니다. 20 에폭 동안. 자, for epoch in range nb epoch plus 1.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사실은 뭐 에폭이 이제 여기 이제 레인지가 21이 되니까 사실은 21번 계산. 에폭이 이제 0부터 해가 0, 1, 2, 3, 4, 5, 6, 7, 8, 20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데이터 로더에서 그 배치 인덱스랑 샘플을 하나씩 꺼내오게 됩니다. 배치 인덱스랑 샘플을 하나씩 꺼내오게 되고요. 그럼 샘플에서 X 트레인이랑 Y 트레인. 그러니까 아까 get item에서 보면은 return X, Y를 했기 때문에 X와 Y가 이렇게 리턴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X 트레인을 모델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죠? X 값을 모델에다 집어넣으면은 예측 값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레딕션 값을 일단 얻고요. 이 프레딕션 값과 실제 값 y 트레인 사이에 민 스퀘어 에러 로스를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f 민 스퀘어 에러 로스 f는 저기 앞에서 우리가 로드를 했었죠. 그죠? 요 torch.nn 펑셔널 안을 요 f라고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로스 펑션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코스트 혹은 이제 로스라고 우리가 define 하게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저. 요 스텝들은 거의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했지만은 옵티마이저에 일단은 그레디언트를 다 빵으로 만들고 미분 계산하고 그 미분에 따라서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요 스텝들. 네. 이렇게 해서 에폭 찍고 전체 에폭, 그 다음에 이건 몇 번째 배치인지,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의 길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스 값. 지금 요 코스트가 텐서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실수로 바꿔주려면은 보통 파이토치에서는 이렇게 점 아이템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콜을 해줘야지 이제 요 텐서가 실수 값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에폭, 첫 번째 배치, 그죠? 여기 괄호 안에다가 요 지금 요 프린트 문을 보면은 여기 이제 점 포맷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 중괄호, 요 꼬부랑 괄호 안에다가 순서대로 요 에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고 MB 에폭에 해당하는 게 여기 들어가고 배치 인덱스에 해당하는 게 여기 데이터 로더 길이에 해당하는 게 여기 그 다음에 요 코스트, 그러니까 에러 값이 여기 들어가도록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6f라고 돼 있는 거는 소수점 6째 자리까지 출력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배치가 학습이 진행될수록 로스 값이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는 별로 안 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약간 배치에 따라서 로스 값이 좀 진동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new variable. 우리가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베리어블을 여기 모델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얘가 프레딕션을 해준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훈련 후에 입력값이 73, 80, 75일 때 예측값이 153.6463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커스텀 데이터 셋이고요. 커스텀 데이터 셋 내용은 또 이따가 다음에 한번 더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실제 이그젬플에서 많은 이제 가장 겪게 되는 이제 가장 단순한 그 예측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yes와 no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바이너리가 이진,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혹은 이. 그러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두 개로 분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yes와 no 혹은 뭐 type 1, type 2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실제로는 이제 뭐 획이지만 이제 분류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제 여러분들 시험 성적이 있고 합격, 불합격이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45점 불합격, 50점 불합격, 55점 불합격. 그리고 이제 60점은 합격, 65점 합격, 70점 합격.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그거를 이제 불합격 빵, 합격 1이라고 하면은 이런 그래프를 파란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네. 파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요런 형태의 꼬부라진 요 곡선, 요 선을 우리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S자 모양, 꼬부라진 곡선을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거는 불합격이고 위에 있는 건 합격이고. 아, 링크 제가 네, 깜빡했네요. 네, 잠시만요. 네, 자, 옵스. 자, 이렇게 이제 꼬부라진 형태의 대표적인 함수를 우리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뭐 불합격이든 뭐 노든 뭐 여하튼 뭐 클래스 0, 위에 있는 건 클래스 1,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로 구별하는 네, 가장 많이 쓰는 모델이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지? 이런 꼬부라진 곡선을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리니어, 직선 함수가 아니라 S자 형태의 이제 비선형 함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비선형 함수,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선형회기, 우리가 앞서서 했던 것들은 전부 다 리니어 레이어 하나만 썼습니다. 리니어 레이어 하나만 썼다는 거, 선형회기라고 하는 거는 x가 들어오면 x에다가 뭐를 곱해주고 상수 b를 더해주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으로 직선의 형태로 변환시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non-linear 뭔가 직선이 아닌 함수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S자 모양으로 잘 알려진 함수가 바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의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시그모이드 함수는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로 디파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값이 사실은 밑에 보면은 여기 이제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wx 플러스 b 분의 1로 이렇게 디파인이 되고요. 그 많은 경우 책에서 그냥 이제 시그마로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원래 형태는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wx 플러스 b분의 1. 자, 요게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고요. 자, 선형회귀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앞서서 이제 w와 b를 트레이닝 시켰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w와 b를 우리가 일단은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찾는 것이 목표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일단은 매플라이브와 넘파이를 이용을 해서 요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매플라이브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유용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한 번씩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플라이브의 그 하나하나 그 다루는 거는 지금 요 강의에 지금 강의에서 다룰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 그때그때 나올 때 요 예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매플라이브가 대충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보시고 한번 익혀보세요. 네. 일단은 여기 이제 네, 퍼센트 매플라이브 인라인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는 요 그래프가 코드를 실행하면은 바로 그래프가 출력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넘파이랑 이제 매플라이브를 여기서 이렇게 로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파이를 이용해서 일단 시그모이드 함수를 디파인 하고요. def 시그모이드 x. 자, x 값이 들어오면은 얘가 뭐다?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분의 1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요게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이제 x 값을 자 이렇게 np 레인지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0.1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0.1 간격으로 증가하는 리스트를 생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 x고요. 자, 시그모이드에다 요 x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이렇게 증가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y 값이 여기 세이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PLT
아까 앞에서 불러온 matplotlib.py 플롯을 이제 plt라고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제 plt에서 플롯을 합니다. 그럼 이제 x랑 y 값을 주고 이렇게 g라고 하는 거는 green, 그러니까 녹색 선으로 플롯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플롯 여기에서는 이제 가운데 점선을 그리기 위해서 x가 0에서 0, x는 그대로죠. 그 자리고 y가 여기 뭐냐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이제 점선을 그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그모이드 펑션이란 타이틀을 주고요. plt.show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실행시켜 보면은 밑에처럼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따라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것처럼 이제 0을 중심으로 자 0에서부터 0.5 중간값 그다음 1로 이렇게 수렴해가는 요런 이제 함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은 0으로 다가가지만은 이게 여러분들 꼴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아주 큰 값이 돼도 어쨌든 0이 되진 않고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감소하면은 0으로 이제 다가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W 값을 조금 변화시켜 보면은 W0, 자, 요거를 한번 그리면은 자, W가 0.5, W가 1, W가 2일 때 W가 2라는 거는 여기에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2x 분의 1이라는 거겠죠. 그 함수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함수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더 스티프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꺾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shift, 그러니까 b 값, 그 상수를 더해주는데 상수를 더해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요. 상수를 더해주면은 자 상수를 더해주면 이제 0.5를 더해줬을 때 요 빨간 선, 1을 더해줬을 때 녹색 선, 2를 더해줬을 때 블루. 그러니까 요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선이 조금 이제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W랑 B를 바꿈으로써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S자 커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0.5보다 일반적으로 이 함수 출력값이 0.5보다 작으면은 그냥 반올림해서 0이라고 이제 퉁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0.5보다 크면은 반올림해서 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진 분류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계값이 0.5일 때 출력값이 0.5 이상이면 1, 0.5 이하이면 0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로스 펑션은 앞에서 배운 거랑 마찬가지로 이 시그모이드에다가 집어넣은 거를 시그모이드 이제 로스 펑션을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에서는 mean squared error, 그러니까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의 제곱을 했잖아요. 그죠? 그거의 평균을 구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그모이드에 집어넣어 가지고 0 아니면 1, 그러니까 요 h에 나오는 값이 0에서 1 사이에 한정적으로 존재하는 값입니다. 0에서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로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는 값인데, 근데 여기 이제 실제값을 이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실제값은 사실은 이제 0과 1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0과 1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이런 이제 mean squared error가 사실 그렇게 좋은 mean squared error는 적절한 로스 펑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답이라는 게 true, false 혹은 뭐 1 아니면 0 이렇기 때문에 제곱 오차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낫습니다.
다른 방법이 더 낫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우리가 이제 택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로스 펑션, 이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사용하는 로스 펑션은 우리가 이제 그 p 로그 p 값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p 로그 p. 그러니까 이제 그 p 로그 p를 우리가 이제 샤논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데요. 네. 샤논 엔트로피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이제 그 주어진 답의 어떤 이제 정보값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정보값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일단 지금 그 내용을 뭐 다 다루기는 좀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출력값이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실제값이 이제, 자 보세요. 실제값이 1인데 예측값이 0에 가까워지면은 오차가 커져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가 1이고 예측이 1이면은 정답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실제가 1이고 예측이 이제 뭐 0이면은 얘는 틀린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오차가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럼 이제 코스트와 이제 그 뭐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값을 로그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로그에다 집어넣으면은 로그 펑션에서는 로그 0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워지죠. 그죠? 사실 로그 0은 디파인 안 되지만은 이제 뭐 로그 0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요. 대신 로그 1은 이제 빵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취해주게 되면은 요게 이제 맞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로스 펑션, 그러니까 에러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를 한번 볼게요. 실제 값이 1일 때, 실제 y 값이 1이라고 할 때, 실제 y 값이 1이면은 hx가 1에 가까우면은 좋은 거고, 그죠? 0에 가까우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하려면은 실제 값이 1일 때 이 예측 값을 로그에다 집어넣고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은, 자 보세요. 이 hx가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로그 1은 0이니까. 그리고 반면에 요 y가 1인데 hx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한대로 발산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면은 y가 1일 때의 에러를 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y가 0이라고 해봅시다. y가 0. 지금 우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y가 0이라고 하면은 이때는 hx가 0에 가까울수록 그 코스트 펑션, 로스 펑션이 0에 가까워져야 되고 hx가 1에 가까워질수록 코스트가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x라고 쓰면, 자, y가 0에 가까워지고 h가 0에 가까워진다고 합시다. h가 0에 가까워지면은 이 텀 자체가 1에 가까워지니까 전체는 0에 가까워지죠. 그죠? 요 코스트 펑션은. 그 다음에 반대로 y가 0인데 얘가 1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틀린 값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 그러면은 1에 가까워지면은 요 텀 자체는 0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로그 0을 하면은 마이너스 로그 0이니까 무한대로 발산하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마이너스 로그 h랑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x 요 두 가지가 코스트 펑션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두 가지를 하나의 식으로 합치면은, 자, 요 밑에 있는 식처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코스트 hx, 요게 이제 예측 값이고요. 요게 실제 값. 그러니까 y는 0 아니면 1입니다. 0 아니면 1. 그러면은, 자, y가 여기에 이제 0일 때는 어차피 얘는 0이잖아요. 그죠? 얘가 y가 1일 때는
봅시다. y가 1일 때는 자, 요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텀을 잘 보면은 1-y 곱하기 로그 1-hx. 자, 이번에는 y가 1일 때에는 요 앞에 게 0이 되기 때문에 0 곱하기 뭐 하면 0이니까 그냥 얘는 다 없어지는 거고요. 그죠? 대신에 y가 0일 때에는 얘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 텀이 남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로그 1-hx. 그래서 요 위에 거랑 밑에 거를 적절히 합친 하나의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요 두 개, 그러니까 두 개의 케이스, 이 서메이션의 이제 에버리지. 사실 앞에 2분의 1이 있지만은 뭐 2분의 1은 이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요 식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로스 펑션이 되고요. 그래서 요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W랑 B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잘 모르시겠으면 질문을 꼭 하세요. 네.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식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likelihood라고 부르거나 또는 이제 cross entropy.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수학에서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부르거나 혹은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그 뭐지? 여러 개의 x로부터 이제 y를 예측하는 다중 로지스틱 회기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필요한 도구를 여기 이제 임포트를 하고요. torch.nn 그다음 torch.nn.functional을 그러니까 torch.nn이라는 요 모듈을 우리가 그냥 줄여서 nn으로 로드를 하고요. torch.nn.functional을 줄여서 이렇게 대문자 f로 이렇게 로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로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torch.optim을 optim으로 이렇게 로드를 하고요. 자, 결과가 리프로듀서블 하도록 여기 이제 랜덤 시드를 고정을 해줍니다. 랜덤 시드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이렇게 텐서로 선언을 합니다. 자, 1,2, 2,3, 3,1 얘네들이 인풋이고요. 자, 그 다음에 4,3, 5,3, 6,2 얘네들이 인풋입니다. 그리고 출력값, 예측 출력값은 0, 0,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앞에 세 개는 0, 0, 0의 레이블을 가지고요. 뒤에 세 개는 1, 1, 1. 뭐 이제 앞에 거를 false, 뒤에 거를 true.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false 3개, true 3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x 데이터, y 데이터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읽어 드려 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텐서로 변환을 일단 합니다. torch.float 텐서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텐서로 변환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즈를 확인을 해보면은 인풋 데이터는 6,2의 행렬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네. 인풋은 6,2의 행렬이고 아웃풋은 6,1의 행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행에 해당하는 것이 데이터의 개수가 되게 됩니다. 데이터의 개수.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x 그러니까 6,2를 6,1로 바꿔주려면은 그죠? 가중치 벡터를 우리가 이제 곱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x 곱하기 w를 해서 y를 얻어내려면은 그죠? 6
by 그러니까 이게 패드가 있으면 좋은데 자 주석 달기. 그러니까 인풋이 6 곱하기 6 by 2의 매트릭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다가 뭐를 곱해야지 여기다가 이제 뭐를 곱해야지 6 by 1행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렬 곱을 하면은 요게 똑같아야 된다 그랬죠. 똑같고 얘네들이 없어지고 남은 거 6 곱하기 1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 by 1 행렬을 define을 해줘야 됩니다. 2 by 1 행렬. 아시겠죠? 이거 행렬 곱하기 다 기억나시죠? 네, 요게 행렬의 곱하기고요. 네. 그래서 2 by 1을 define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은 그냥 아주 로우 레벨로 이제 파이토치로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W는 토치.0, 2,1 요건 이제 2,1 사이즈의 0으로 된 행렬을 정의하는 그냥 빈 행렬 빵빵빵빵. 자 얘는 이제 사이즈 1짜리 0 상수 0을 이제 정의하는 것.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워보면은 자 x 트레인에다가 w를 곱하고 b를 더한 거를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죠? 시그모이드 함수에다 집어넣으면은 얘가 출력값이 되는 거예요. 출력값. 그래서 이제 출력값을 내보면은 지금 w랑 b가 다 빵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통째로 빵이잖아요. 그죠? 빵. 그러면은 0에다가 exponential 0은 1이니까 1 더하기 1 하면 2, 2분의 1 그러니까 다 0.5가 되는 거죠. 그죠? 다 따라오고 있죠? 네. 자. 근데 사실은 요 시그모이드는 워낙 딥러닝에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파이토치에서도 이미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토치다 시그모이드라고 여기 빌트인 메소드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이제 토치다 시그모이드 이렇게 하면은 예측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똑같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6x1의 예측값 벡터를 얻게 되고 전부 다 0.5가 됩니다. 그죠? 근데 전부 다 예측이 지금 0.5, 0.5, 0.5, 0.5, 0.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이 0.5라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 이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전혀 좋은 예측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럼 이렇게 안 좋은 예측 전혀 아무것도 모를 때 이 코스트 펑션을 계산하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y에는 0 아니면 1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hx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예측값 0.5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예측값과 실제값이 있고 요것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은 자 일단 하나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은 자 첫 번째 거 y 트레인 0 곱하기 토치다 로그 하이파세시스 두 번째 부분이죠. 네. 그다음에 여기 1-y 곱하기 로그 1-hx가 여기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값이 0.6931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번에는 여기 그냥 이제 차이점은 여기 괄호 0을 뺀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통째로 6개 다 그냥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로스도 6x1의 매트릭스로 이렇게 리턴이 되고요. 전부 다 0.963에서 963에.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면은 자 6x1의 평균, 미인이 평균이죠, 그죠? 네, 이제 캔서의 이제 평균을 구하면은 요거 자체가 이제 0.6931. 지금 일단 현재 코스트 펑션은 0.693일입니다. 0.693.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번 요렇게 토치다 로그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려면은 좀 귀찮잖아요. 그죠? 네, 귀찮기 때문에 귀찮기도 하고, 네. 사실은 얘는 워낙 많이 쓰는 거니까 이렇게 F 밑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드를 짜실 때는 이렇게 그냥 원래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편합니다. 여기 F.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하이포테시스 Y 트레인. 자, 이렇게 예측 값이랑 실제 값을 넣고 여기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로 해주면은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값이 똑같이 0.6931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데이터하고 이제 모델을 지금 초기화하고 그죠? 이게 지금 전체 코드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모델 훈련까지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방금 했던 건데 W랑 B를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합니다. 옵티마이저는 옵팀에서 이제 SGD라고 하는 옵티마이저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다? W랑 B를 이제 주는 겁니다. 옵티마이저에다가 W랑 B를 준다는 거는 나는 얘네들을 학습을 시킬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업데이트 할 거야. W랑 B를 업데이트 할 거라는 걸 일러주는 거고요. 전체 1000회 폭 동안 학습을 시킬 거고요. 자, 에폭마다 이제 X 트레인에다가 W 곱하고 B를 더한 거를 예측 값으로 얻고 이 예측 값으로 코스트를 계산을 합니다. 코스트.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풀어 썼습니다. 코스트를 계산하고 옵티마이저 여기에서 이제 미분 0으로 만들고 이제 미분값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W와 B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에폭 퍼센트 100은 이제 100번째 에폭 그러니까 퍼센트 연산은 나머지 연산입니다. 나머지 나눗셈 하고 나서 남은 거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일 때마다 이렇게 이제 아이템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얘를 돌려보면은 쭉쭉 네, 이렇게 이제 코스트가 처음에 0.6931에서 0.019852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러면은 예측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하이포테시스를 집어넣어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X 트레인에다가 이번에는 이제 업데이트된 W와 B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 2.7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2승 얘는 이제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0.956 0.998 0.996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세 개는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뒤에 세 개는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0.5에서 딱 자른다고 하면은 앞에 세 개는 false, 뒤에 세 개는 true로 예측이 되겠죠. 그죠? 네. 자, 지금 여기에서는 prediction은 hypothesis가 지금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의 문법도 가능합니다. hypothesis가 0.5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여기에는 뭐 지금 여기에 이건 지금 6 곱하기 1이잖아요. 그죠? 6 곱하기 1 텐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 0.5가 넘는 애들은 true가 되는 거고 0.5보다 작은 애들은 false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prediction 시키면은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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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true, true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훈련된 값을 보면은 W는 3.253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W는 그러니까 이 결과는 W는 뭐예요? 3.25 이거 빨리 패드가 와야 되는데 지금 주석 달기 쓰려고 패드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 밑에는 1.52 그러니까 W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00에서 시작했지만 훈련시키고 나니까
3.25, 1.52로 생긴 이렇게 이제 2 곱하기 1의 행렬이 되고 상수값은 이렇게 이제 b다. b는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4.5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내용을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위해서 이제 좀 이렇게 하나하나 바닥부터 구현을 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이제 파이토치를 쓸 때 nn. 모듈 안에 있는 걸 이용을 하면은 훨씬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55분이니까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그 nn. 모듈이랑 그 다음에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쉽게 파이썬스럽게 그러니까 파이토치스럽게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네. 2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